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논리 파트를 한 달 정도 남았죠. 함께 마지막 점검하고 마무리할 강사 김길수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천천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언어 논리 파트 기출 문제도 함께 풀어볼 거고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피셋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죠. 그 모의고사 문제, 뭐 제가 직접 문제 출제한 건 아니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분석해 나가면서 앞으로 처음 실행될 올해 7급 PSAT 시험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죠. 그래서 익히 들으셨던 대로 유형별로 언어 논리라는 것이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들을 꼽아봤습니다. 아마 처음 실행이라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 7급 기출, 그 민경채라고 하죠. 그리고 5급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작년에 7급 시행하면서 첫 모의고사 전국 시험 봤었죠.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아마 대충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에 대해 함께 분석을 해보고 공유해보고 그 유형에 맞게 함께 수업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로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함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 논리란 파트를 준비한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처음 준비해 보신 학생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준비해서는 어려울 수가 있죠. 논리 파트는 논리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들 요거를 알아야 조금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는 몇 가지 공식들을 함께 적용해 보면서 첫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 여기 준비가 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고 준비해 나간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바로 문제를 보면서 유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인데요. 앞에 프린트 안 가져가신 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지는요. 오늘 25개 문제를 꼽아봤는데요. 제가 출제한 문제도 한 문제도 없고요. 시중 모의고사 나온 문제도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민경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복습한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기출을 분석하는 게 가장 1단계잖아요. 피셋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출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한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한다라고 같이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나와 있는 게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흔히 세부 정보 파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일치 여부를 묻는다라고도 합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지문이 구성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시간은 1분 30초 정도만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이 정도만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최근이죠.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민경채에서 실제 언어논리 파트에서 기출이 되었던 기출 문항인데요.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문 구성과 선택지 구성을 갖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전에 피셋 언어논리 파트에서 일치 여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문장의 구조, 글의 구조 혹은 선택지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보를 잘못 연결한 형태가 피셋 언어논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잘못 연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글을 봤더니 A는 A-고 B는 B-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A를 A-가 아니라 B-하고 엮게 되면은 정보를 잘못 연결된 것으로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B는 A-라고 연결해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대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봤더니 축구는 메시가 잘하고 농구는 조던이 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축구를 조던이 잘한다, 메시가 농구를 잘한다라고 정보를 잘못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셋에서는 이 정보를 잘못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주로 띄곤 합니다. 글을 읽어보면요, 만화는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영화는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화의 특징과 영화의 특징을 쭉 정보를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만화는 이러한 특징이다. 근데 이러한 특징이 영화의 특징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잘못 구성함으로써 함정을 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치 불일치의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함정을 놓을 때요, 선택지를 보면은 이제 이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될지 아니면 대충 읽어도 될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번 보실까요? 선택지를 봤더니 1번은 태종은, 2번은 태조는, 3번은 세조, 4번은 성종, 5번은 세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각 왕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왕들이 이야기한 어떤 법규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것이 내용들이 쭉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할 이유도 없고요. 글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읽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일치 여부 문제니까 세종 나온다 그럼 세종 파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성종 나오면 성종 파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실제로 피셋 언어논리 파트에서는 일치 여부는 글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키워드를 찾아보셔서 그 관련된 정보가 맞냐 틀리냐 빠른 속도로 찾아보시면 정답을 찾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었던 7급 피셋 전국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무슨 거기 들어가시면은 문제하고 정답지 다 받아보실 수 있죠. 자, 선택지를 봤더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대요? 조소왕이 어떻다고 합니다. 재헌국회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독립운동가들은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만 살펴보더라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잘못 연결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글을 읽어나가면서 쭉 가다가 조소왕 얘기가 나오네? 그럼 이제 잘 봐야 되겠다. 2번 선택지 아마 여기서 해결이 되겠지? 글을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된다는 게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제가 모의평가 2번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들은 따로 싫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명길이, 효종이, 김상원이, 인조가, 노론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 가운데 최명길에 대한 이야기, 김상원에 대한 이야기, 막 의견들이 다 쭉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선택지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빠른 속도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잘못 연결한 경우 형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약간 지워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흔히 이런 구조를 띠더라고요. 가장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이따가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긴 하겠지만, A라는 정보에 대해서 한 문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B라는 정보에 대해서 한 문단으로 구성하고 C라는 정보에 대해서 한 문단으로 구성하면서 선택지 뭐 A는 B는 어쩌고 C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은 그냥 선택지를 보자마자 문단의 첫 문단 주어를 보자마자 아 얘는 A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B는 여기서 C는 여기서라고 찾아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기도 해요. 이 문제도 이따가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나는 이 선택지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A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있나 없나 그냥 다른 그림 찾기예요. 그 단어가 있나 없나. 이 추론하고 일치 여부 문제는 다르죠. 추론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일치 여부는 맞냐 틀리냐 문제를 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냥 A 관련된 문단에서 찾아보고 B 관련된 문단 찾아보고 글자가 있냐 없냐만 파악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은 조금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한 문단 안에 A에 대해서 막 서술하다가 또 B에 대해서 막 서술하다가 다음 문단에 A에 대해서 뭐 B에 대해서 쭉쭉 문단 안에서도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나열해버리면은 이제 뭔가 정보를 여기 A 정보하고 여기 B 정보를 섞어서 문제 출제하게 되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문단으로 아예 정보를 나누는 경우하고 아니면은 문단 안에서 서로 섞어서 함정을 놓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실제 피셋 언어 논리 파트 일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 요소가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문단으로 나뉠 때 조금 난이도가 쉬워진다라는 정보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7월 작년 12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문제 25문제 가운데 일치 여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모든 언어 논리 파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일치 여부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1번과 2번 있잖아요. 일치 여부 가운데 글로 되어 있는 일치 여부가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두 문제가 모두 정보를 잘못 연결한 형태로 함정에 놓였다는 사실. 이 말은 올해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일치 여부 물어본다면 거의 정보를 잘못 연결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조금 속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글을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선택지를 봤더니 왕들 이름이 나오네? 그러면은 그냥 왕 나올 때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체크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태조부터 등장을 해야 되겠죠? 태조가 나오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2번 선택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5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150피를 내야 한다라는 규정을 공부하면서 2번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여부는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태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1번 확인해 보시면 정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보를 잘못 연결한 형태에서 어떤 함정들이 있었는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번이네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 때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면포 수량은 예종 때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수량보다 많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종이 어디 나왔나 봤더니 아마 태정태세 문단세 순서대로 이어져 나갔겠죠. 세종은 태조가 세운 방침을 준수했다라는 얘기는 태조가 세운 방침 면포 150피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종은 면포 150피를 냈겠구나 라고 체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종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종이 여긴 성종이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예종이 어디 나와 있겠죠? 어디 나와 있나요? 세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은 규정을 고쳐 도첩 시청자가 납부해야 될 면포 수량을 20필 더 늘렸다. 원래 30필로 낮춘 건데 20필 더 늘렸으니까 한 50필 되겠죠? 세종이 더 많이 냈겠네 라는 형태로 체크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분석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부분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원칙을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형태로 문단으로 나눠서 나와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어지는 2번 문제 풀어보고 저랑 같이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